데일리 브리핑. 네,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최은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이 벌써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한 달 전에 물가 상승을 6.8% 찍었을 때 바이든 정부에서 물가 하락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7%를 찍었습니다. 최은하 대표께서 뭐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 방송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난 11월에 6.8이다가 이제 12월에 7%로 오른 부분을 좀 쪼개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모든 지표를 계산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보는데요. 하나는 월별 변화를 봅니다. 또 하나는 연간 변화를 봅니다. 네. 근데 경제가 서서히 정상적이고 완만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월별 변화와 연간 변화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 기간은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게 월별 등락폭이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어느 달은 굉장히 올랐다가 어느 달은 덜 올랐다가 그러다 보니까 연간 비율은 그 추세가 월별 추세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네. 지금 1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런데 둘 다 재밌는 현상은 이런 거죠. 월별 증가폭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11월에 0.8%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12월에는 0.5%로 좀 떨어졌네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성장률은 상승률은 6.8에서 7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느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졌구나 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됐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만 해도 12월에는 0.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11월에는 1.0%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도 연간 지표로는 11월에 비해서 12월에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중간에 있었던 월별 등락폭의 차이가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런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12월에 7%가 올랐다고 하는 소비자 물가를 보고 어제 경제계나 또는 투자시장이 많이 안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상대로 상승폭이 커지지 않는다는 데에 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월별 추이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여기에 또 좀 안심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월에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종합지수가 약간 상승폭이 줄어든 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에너지 가격이었었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에는 원유가가 상당히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와서 지금 다시 원유가가 또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다른 원유가를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부문이 12월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상승폭이 줄지 않는다고 치면은 1월에는 종합지수 또 그다음에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지수 둘 다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한 요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요즘같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정부가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구제자금도 많이 나왔고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월별 지표와 연간 지표를 둘 다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잘못하면은
이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시선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처음으로 7%나 급등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 혹시나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뭐 그런 거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냐? 일반 사람들은 또 이렇게까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소식도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이면 굉장히 그 경제에 대한 지식이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저희가 그 경제학계에서 좀 이렇게 그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한번 좀 그걸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뭐냐면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갑자기. 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사는 양이 줄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는 축소가 됩니다. 예.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은 비슷한 수준인데 공급량이 줄어버리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게 1970년대 그 원유 파동 때 겪었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태가 그건데 지금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뭐냐면 공급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수요가 늘어난 것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네. 경제가 작년에 상반기에 6.4% 가까운 성장을 했고 하반기에는 3, 4분기는 2.2% 성장했지만 뭐 4, 4분기는 적어도 5.5% 이상 성장했을 거다 본다는 얘기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수요가 늘어있고 공급도 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있는데 왜 저희가 자꾸 신문이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냐면 네네. 늘어난 수요만큼 못 쫓아온다는 점에서 부족하다는 거지 공급이 2019년에 200이었는데 2020년에는 190, 2021년에는 180 이렇게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세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은 갑자기 전쟁이 났다든지 어느 한 지역에 큰 일이 나가지고 뭐 수해가 와서 사람들이 다 경제 활동을 못했다든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공급이 늘고 있지만 지금 워낙 2020년에 저희가 팬데믹 첫 해에 돈을 못 썼는데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저축 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회만 오면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소위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러죠. 몰려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건데 그와 동시에 공급도 늘고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느는 것보다 수요가 더 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가격 상승은 공급이 줄어가지고 생기는 가격 상승이 아니고 수요가 더 늘어나서 생기는 가격 상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의 현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수요가 줄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공급이 같다 그래도 수요가 줄게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걸 저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나 아니면은 뭐 IMF나 OECD나 어느 세계적인 그 기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늘어난 수요 때문에 나타나는 공급이 못 쫓아가는 현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이자를 올린다든지 이제 이러한 현상으로 수요가 꺾인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인플레이션의 성장폭이 줄어들거나 더 심해지면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리세션에 빠지게 되면 가격 하락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은 가장 그 대세를 이루는 경제학자와 경제기관들의 이제 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네.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마켓에 가거나 또는 쇼핑몰에 가보면은 물건이 예전과 같게 많지 않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또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팬데믹도 그렇고 또 이민자들도 줄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생산량이 줄었다. 이렇게 대체로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뭐 그리고 또 팬데믹도 재난 상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가 좀 비슷하지 않나? 맥락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보시면 될 수 있어요. 예. 이제 한 분야별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그 피부로 느끼시는 게 아무래도 그 마켓 가셨을 때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마켓은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식당 소비가 원활하지 못해요, 지금. 맞아요. 네.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소비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지금 아무래도 밖에서 같이 식사하기가 좀 꺼려져서 이제 그렇죠. 안 하는 현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가 이 좀 못하게 하는 현상 이런 것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또 식당에 지금 그 영업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격 상승이죠. 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대체제를 찾습니다. 더 싸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근데 먹거리는 식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체제는 스스로 해먹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켓에서 필요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네.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서 만약에 지금까지의 소비를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치면은 오히려 지금 마켓에서의 그 구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 때문에 이제 집에서 식사하시는 빈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식품 구매나 집에서 필요한 상품, 그 다음에 또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네네. 집에서 필요한 생활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아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생활에서 느끼실 때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부분이 마켓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물건이 많이 부족해서 물건 품귀 현상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경제 전체로 봐서는 다른 분야의 또 제품도 굉장히 많아요. 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 말고도 네.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부분은 아무래도 외식을 많이 줄이다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또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각 개별 산업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충분히 아하.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면은 그 마켓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전체 식품업계, 그러니까 외식과 집에서 하는 식단 이런에 필요한 부분까지 합쳤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이런 거 사실 우리 잘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 와서는 이런 게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여지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모든 걸 다 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그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이나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도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들려보면 그쪽 얘기는 간단하죠. 정부가 나설 게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의 하락에 압력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조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케인지안 쪽, 소위 그 시장 경제가 아니고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경제학자들은 그거 기다리다 보면 잘못하면 서민들이 제일 다친다. 먼저 다친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개입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제 팬데믹 때 그것을 성공했어요. 팬데믹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만약에 정부가 시장주의의 의견을 들어서 가만히 놔뒀더라 그러면은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을 거고 개인들도 뭐 파산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다 이제 이 얘기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언제쯤 잡힐 거냐 이것은 벌써 연준이 상당히 강한 긴축 의사를 보였고 어제 청문회 때도 이 파월 의장이 아주 강한 의지를 또 재천명했고 거기서 저희가 한 가지 귀담아 들을 내용은 뭐냐면 너무 심하게 잡게 되다가 잘못하면 리세션에 빠질 위험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것을 저희들이 조심하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확실한데 이걸 또 너무 잡다가 이 경기 침체에 빠질까봐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면에서는 연준이 일단은 고삐를 잡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제 그 상승폭이. 네.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건 상승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가격 하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원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